저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은 꿈을 가진 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처럼 길 안내를 해준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입장에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 고졸로서 한국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학생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미 필드에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학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쫓을 수 있게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경기도 정책기획 자문하면서 처음 배웠었는데요. 굉장히 무서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뵈니까 부드럽고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의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해서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현재 모두가 약자입니다. 이 좁은 한국에서 서로를 강제 약자 나누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동안 누가 약자인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젊은이들이 억울한 사람 없이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 후보의 면전에서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네이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여자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9년에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AI 다뎀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뵌 게 몇 년 전에 그 국회 토론회였습니다.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그 행정가분들 그리고 정치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갖게 된 편견이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대부분 본인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당연하죠. 기술부터 복지 이런 부분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당신 이제 도지사였지만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인 만큼이나 혹은 저보다 더 깊이 있는 그 현실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셨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실력 있는 국가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리더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약간 그렇지만 이제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 그 국회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를 뵙기 전까지는 좀 강력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만을 보는데 제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회 그 토론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함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뵐 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어떠신 분이냐 그랬더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리더나 상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근데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존경심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로열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근거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이미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재 영입식이 아니라 토크쇼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네 분의 국가 인재를 환영하는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인재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백혜연 위원장께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다 놨다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역시도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판단과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냐. 다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의 문제인데도 청년들의 문제도 기성세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가 의견을 듣는데 청년들이 정책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청년들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현재는 그런 구조가 거의 없는 거죠. 저희도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창의와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는 정말 한 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전 인류를 구제할 수도 있죠. 그런 시대인데 인재 양성과 관련된 우리의 관심도 또 투자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미래,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우리 인재 네 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사진 먼저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 엄지척하고 한번 찍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재위원회 1차 국가인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